우리 후손의 주권, 안보,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는데요. 거기에 반해 탄핵 찬성 집회는 요만큼 부끄러울 만큼 쪽팔릴 만큼이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CIA 신고 때문에 쪼그라든 상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집회 참여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민노총도 끌어들이고 심지어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를 이끌고 있지만 요만큼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판에 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집회 참여를 하면서 여론을 조성한다라는 건 정말 뒷목 잡을 일인데요. 김일성이 김정일도 말이죠. 중국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신뢰도 없고 뒤통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 공산당 좋다고 의원 연맹 맺고 아예 국회가 대놓고 시시해 지랄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 구조물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환영 플랜카드 당사 앞에 내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국 좋다라고 이쪽도 쉐쉐 저쪽도 쉐쉐 하더니 이런 꼬라지를 당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말이죠. 서해에서 대형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요. 어업용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이거 어업용 아닙니다. 각종 기계 장비까지 추가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자기네들 바다다라고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이죠. 시진핑이 말이죠. 해양 강국 건설을 선언한 이후부터 남중국해 알바끼 구조물 설치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끼 해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확장을 하고 있죠. 이제 요거 맞들여 가지고 이제 서해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중국의 대규모 군함, 전폭기 등을 동원해가지고요. 서해를 전장으로 상정한 중국의 군사훈련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말이죠. 이 친중의 이재명 이것들 쉐쉐하는 것들 부정선거로 의회 장악시켰죠. 그리고 입법부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을 이 중국의 친화적인 입법 발의를 하는데 이제 캐나다처럼 뒷돈대고 이렇게 작업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처럼 혼밥 먹고 처음 맞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대한민국 꿀꺽 삼키는 거. 그냥 속국처럼 쓰는 거. 그래서 서해 바다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이거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정 간섭 들어와서 이 탄핵 찬성 집회 중국 것들 대거 참여하고 몬트레트 타고 고개 넘어올 때도 중국 년들이 나와가지고 시위 참여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운칠 기삼이다라고 하죠. 전 세계가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좌파 축출 바람이 불고 그리고 중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단 안보 체제가 발동을 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재가 이렇게 큰 일들을 제때 못 막아내고 있는데요. 이거 외교적으로 제대로 막아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중국이 서해 섬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 제대로 된 응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중국의 야욕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지는 게임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대한민국 강한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풍에 축출 바람에 우리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엄청 강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 서쪽 끝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죠.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노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의 부재가 이렇게 뼈아픕니다. 자, 2025년 3월에 대한민국 바다의 서쪽 끝 서해 바다에서 감지된 정체불명의 구조물, 단순한 해양 구조물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우겠습니다.
어업에 관련된 거 이거 아닙니다. 뭔가 탐사정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거대합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서해에 구조물 12기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2호까지 설치가 된 곳으로 보이는데요. 70m입니다. 70m에 70m 높이의 물건이다라는 거죠. 이게 양식장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중국이 요거를 서해 우리나라 바다 아래에 요런 거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국제 질서를 유린하는 해상 침략 행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요, MEAB도 없고 법도 없고 시진핑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제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중국의 실체를 이제 파악한 국제사회가 이 중국 공산당 세력을 축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원이 입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사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공자학원도 이제 축출이 되는 상황.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개 손가락 안에 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미 남중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무인도에 활주로 깔면서 군사 기지도 세우고요.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까지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간띵이 배 밖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 야욕이 대한민국의 서해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중국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인공섬 건설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지금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도 파악이고 뭐고 많이 보이는 판이죠. 남중국해처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주권을 빼앗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세계에 이런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의도를 파악해 보겠지만 이거 이미 저쪽에 남중국해에서 했던 짓거리를 우리 서해로 옮긴 겁니다. 대단하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본이었으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중국이라서 왜 침묵하느냐라고 이제 뼈 아프게 찌르는 거죠. 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일본의 동해에서 만일에 이런 인공 구조물 만들었다? 민주당 좌파 언론 난리가 날 겁니다. 만날 첫날 일본 가가지고 항의하고 군국주의 부활이라느니 침략의 신호탄이라느니 다시 식민지가 시작된 거냐느니 막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 부추기면서 지금 에헤라 디야 다음 정권은 우리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되게 웃긴 게요.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가지고는 엄청 잘 놀고 자빠져 놓고서는 반중은 또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100년의 역사, 식민지 어떻고 침략의 임진왜란 어떻고 이 보세요. 대한민국의 1000년의 침략의 역사를 주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세상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외교의 자주성을 포기한 겁니다. 일본에게는 안 돼, 중국에겐 쉐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좌파의 위선적 이중 잣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보고 친중이다, 친북이다. 북한, 중국은 무조건 우호적이다. 핵을 얹고 살면서도 이쪽 사람들 중국의 핵 폐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이 일본에 거리도 먼 일본에서 핵 폐수도 아니고 처리수입니다. 처리수. 처리수를 가지고 그래 발광을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이건 뭐지?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중국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단호함을 배워야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 짓고 바다에 이 건축물 짓고 이러면서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을 할 때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꽤 많습니다.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아직 3억 인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가 중국이죠. 14억 정도고 인도도 만만치 않게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 3위가 미국이죠. 한 3억 정도 인구. 그 다음 4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 3억이 안 되는 인구인데 꽤나 인구가 많죠. 이 모범적으로 대응한 나라를 제가 왜 인도네시아다라고 하냐면 강한 자들에게 강합니다. 강대 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버렸습니다.
겁니다. 이 중국이요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할 때요 경고 없이 바로 사격했습니다. 침몰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깡다구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은 감히 인도네시아에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국이 잘못했으니까. 남의 나라 주권에 침략을 해왔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중국이 고립되겠죠. 이 전쟁을 먼저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있잖아요. 이 뭐 대응을 하겠다. 이게 뭐 협의를 이끌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전쟁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전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발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설득하는 시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행동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뭔가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또 강력하게 쳐내야 되겠죠. 언제까지 뭐 더러운 평화? 그런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해야죠. 대한민국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서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이 총알 하나까지도 직접 만드는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총알, 탱크, 군사 무기를 직접 만들지 못해서 다 수입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군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국방력이 강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강한데 내 강함을 모르고 깨갱하고 있고 숨죽이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중국의 불법 해양 구조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중국 어선 불법으로 들어오면요 사전 경고 없이 즉각 발포하고 지금 구조물 같은 경우도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요 특수부대 투입시켜야 됩니다. 해상 정보 작전을 감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라는데 군사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왜? 트럼프 이기도 있는데 국제사회가 재편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이 중국 축출 바람을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장서야죠. 그것도 대륙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 동맹, 한미 동맹 있죠?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연합 있죠? 이거 해양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이런 불법적인 해상 장악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주권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요 유엔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유엔의 기능이 뭐냐? 사실상 유엔의 창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발전을 인권까지도 발전을 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근데 유엔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2년 3년째 치르면서 유엔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유엔이요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예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2019년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했죠. 이거 범죄 혐의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북송했습니다. 문재인의 말로 말이죠. 그때 북송 당시에 판문점에서 극렬히 저항하다가 대가리도 찍고요. 울부짖다가 갔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모두 위배한 겁니다. 인권을 침해한 거고 문재인은 사실 국제사회 유엔 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환을 강행했습니다. 이 70년간 이어오던 정전 협정 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내래 빨리 보내라 이거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호호호 빙시 같은 게 그렇게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엔은요. 조사단 파견도 없었고 안보리 회부도 없었고요.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유엔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거죠. 국제기구 이게 유엔의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는 던질 수 있지만
국가적인 제재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유엔이 말이죠. 이게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이 이제 상임이사국이 분담금을 좀 많이 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유엔을 쳐다보면서 구원을 기다릴 시대는 지나왔다라는 것. 이제는 스스로 주권, 존엄을 지켜야 할 때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제 힘의 균형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힘, 함부로 덤벼오지 못하는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서해, 대한민국 바다에 침범했네? 끄져! 라고 불법 설치물 즉각 철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안 됐을 때는 군사적으로 대응 바로 하겠다. 우리 땅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 우리가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문제 아닙니다. 우리 후손의 주권, 안보,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더욱더 시급해졌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서 이 트럼프과 손잡고 중국 시진핑이 대한민국 내의 친중, 친북의 세력들 이게 정의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